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사설 박재일입니다. 1인자와 2인자의 대충돌이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이런 것이었는데 사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이게 쇼다 아니다 약속 때린다 그랬지만 민주당 측에서 이게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파악했을 정도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급기야는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눈도 내리고 그림이 좋았죠. 패딩 점프를 입고 민방위복을 입고 악수를 나누고 폴더 인사를 하고 자 서울 같이 갑시다 해서 열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고 보도된 대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김경률 전 참여연대 출신 좌파 출신이라고 우파 쪽에서 굉장히 지금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고 그리고 뒤이어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사건을 한번 제 나름에 붙여보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몰카 사건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 또 심지어는 말이 앙뚜아네트 이런 비유를 하면서 좀 격하게 나갔죠. 여기서부터 대통령실의 기류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실 사안이 있다. 그리고 이건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첫 취임할 때보다는 더 나간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 윤재혁 원내대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3인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한 위원장이 갈등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퇴를 내가 거절했다. 비대위원장이 말합니다. 사퇴를 거절했다고 본인 스스로 사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내 임기는 총선까지인 걸로 알고 있다. 이거 완전 빗장을 그은 것이죠.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전언입니다만 익명의 고위관계자를 통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파국 일부 직전이죠. 파국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주워 담을 수 없는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지금 뒤늦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시나리오를 누가 썼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 화재 현장 화재 이런 건 또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새로운 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짜고 쳤다면 두 분은 거의 정치 10단 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쇼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후일에서 또 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두 사람의 그림은 그런대로 좋았다.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이겼다고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봐요. 조금 전에 정치 10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눈치 10단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희대의 사건입니다. 당대표 나가겠다는 연판장을 돌려서 못 나가게 한다든가 그 이전에 이준석 당대표를 끌어내릴 때도 의원들이 사실상 동조했죠. 새로운 권력이 들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또 흘러서 김기현 당대표가 내치기 당할 때도 의원들이 그렇게 이건 당내 민주주의나 여러 절차적인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명분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야 한다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용 의원입니까? 의원들의 단톡방에 야 이거 지금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물어뜯기면 한정없이 밀린다 하는 내용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침묵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옮겨간다는 것을 의원들은 좀 간파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죠. 나는 아바타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나는 권력에 맹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다. 가치를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분 싸움에서 조금 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포인트를 잃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사안은 쇼든 아니든 간에 윤 대통령으로서도 실리를 좀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부 7, 8개월 전에 유승민 의원,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만남조차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아쉬웠다는 표현을 했고, 김무성 대표는 만나자는 뭐 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전 연락이 없었다. 나는 비서실장한테까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연락이 없었다고 했죠. 결국은 그게 시발 아닌 단초가 돼서 파국의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서천 현장,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를 했는데도 이것은 거의 뭐 아부의 성격의, 충성의 맹세의 성격의 폴더 인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이 완전히 봉합됐느냐, 해결됐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봉합됐다, 수술이 끝났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수술이 좋았어, 굉장히 치유가 완벽하게 됐냐, 그건 퀘스천 마크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사안이 김건희 여사 일종의 영부인 리스크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직 과제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져도 그건 이미 내가 한 차례 말씀드린 것 같다는 이야기죠. 국민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걱정, 이거 해소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제기한 대로 아마 두세 차례 더 무슨 이런 갈등 구조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그런 국면을 넘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태 촉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 민주당은 그 무릎뜯기를 한다는 것이 영부인이 사과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못하겠다는 이제 기류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과를 하는 게 좀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방식이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사과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다, 내가 경험이 부족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팩트의 시대이기 때문에 팩트에 대해서 하소연할 부분은 하소연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죄송한 부분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소문성이 강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사실은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좀 해소되는 것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과와 해명의 시간이 있다면은 그 부분 해소의 그 강도가, 또 불만의 강도가 누구로 떨릴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민주당 쪽은 사과를 하라 그러지만 사과를 하는 것을 민주당이 원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당과 정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정이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수직적 당정 관계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평적으로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당정의 분리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선제 대통령 하에서 국민 투표로 뽑은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이 어떻게 그렇게 정치 쪽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굉장히 그 당과 정은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에서 규정하는 당은 당대로, 정은 정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렇게 각자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당은 민심의 가장 접합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갖고 행정부, 정에 잘 전달하고 행정은 또 그런 것을 잘 받아서 정책 집행을 산출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당정 관계는 저는 차라리 지금처럼 팽팽하고도 건전한 긴장 관계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 기자 칼럼이 작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안을 놓고 기자의 소회를 써놨는데 제목이 이랬었습니다. 서민은 먹고 사느라 사투, 권력은 서로 살려고 사투. 지금 여야 관계, 권력 쟁투가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집권 여당과 당정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갈등이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민생이 정말 우선이다 이런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를 하는 이유도 민생 때문인데 어쩌면 민생이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금에 우리 한국 사회가 맡고 있는 지금 현실로 볼 때 예를 들면 고물가도 있고요. 그리고 월급은 안 오른다 그러고 청년들은 취업이 별로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죠. 또 PF,
부동산 대출에 좀 뭐 여러 가지 지금 펑크가 나고 있고 주식 투자 관련 뭐 금융 쪽에서는 이해했습니까? 중국 주가 연계 정권 이런 것에서 뭐 큰 손실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일단은 뭐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당은 당대로 정은 정대로 각자 할 일을 좀 하고 민생에 대해서 어떤 돌봐야 한다는 그 점에서는 추후 열심히 여지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쇼라고 할 수 있지만 쇼는 짧고 민생은 뭐 영원하다 할까요? 오늘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